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달에 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목도리처럼 지구를 감싼다고 해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 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직접 통과합니다. 유성이 부딪히면서 달의 표면에서 이 나트륨 원자들을 더 멀리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그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대기를 감싸는 긴 줄무늬 형태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달의 꼬리는 전혀 무해해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나 더 희미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고성능 망원경이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합니다. 달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반짝이는 점처럼 보입니다.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빛과 물질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리온 자리의 적색 거성 베텔게우스가 2019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당황했어요. 그 무렵까지 그 별은 이미 엄청난 비율로 계속 팽창해오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별이 우리의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외부 표면은 목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베텔게우스는 2019년 가을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2020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맨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죠. 별의 밝기가 3분의 2나 떨어졌으니 당연합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계속 관찰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4월에 평상시의 밝기로 돌아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그 물질의 일부를 방출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빛을 부분적으로 막았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약 40억 년 후에 말이죠. 둘이 충돌할 때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될 것입니다. 달에는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면에도요. 이 물은 이미 미래에 계획된 임무 기간 동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솜사탕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슈퍼퍼프라고도 불리는 이 행성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외관은 가볍고 푹신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솜사탕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행성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은 블루 스프라이트와 엘브스가 행성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두 종류의 밝은 섬광으로 아주 짧은 시간, 단 몇 밀리초 동안만 나타납니다. 불빛은 목성의 표면을 향해 위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러한 섬광은 보통 거대한 뇌우 위 96km 상공에서 발생합니다. 우주에는 외성뿐만 아니라 외성 은하도 있습니다. 1000개에서 몇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폭풍이 토성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백점이라고 불립니다. 이 폭풍은 흰 구름으로 된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토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3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때는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우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폭풍은 정말로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백점이 거대한 뇌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주요 미스터리는 폭풍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들은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내부 열원이 있어야만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떠돌이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아무 별도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주물체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말 그대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떠돌이 행성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열을 방출하지도 않는데 적외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가장 작은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보다는 작지만 화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의 자연위성은 현재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졌어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의 내부가 냉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구의 자연위성의 표면을 흔드는 지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이 지진학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우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흐릿한 불빛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우주 물체와는 전혀 다른 한 종류의 블롭이 있습니다. 이상한 전파 원형은 전파 망원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의 잔해나 기이한 광학 효과가 아닙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웜홀의 입구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웜홀은 블랙홀들 사이의 가상의 터널입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눈부시게 밝은 전파의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태양이 며칠 동안 생산한 양에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단 몇 밀리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의 대부분은 은하수 훨씬 넘어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고향 은하에서 기원하는 종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지구에서 불과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마그네타였어요.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든 액체는 구의 형태를 띱니다. 이런 현상은 낮은 지구 궤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가장 거대한 별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지구에서 7,500만 광년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각각의 별을 명확하게 보기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주 거대하지 않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별은 거대했습니다. 태양보다 250만 배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2011년에 이 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별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별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렇게 거대한 별들은 보통 극도로 밝은 초신성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경우에서 그런 현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별이 초신성을 먼저 유발하지 않고 블랙홀로 붕괴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별이 수명을 다해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주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별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전파를 방출합니다. 목성의 경우는 특히 강합니다. 목성은 가장 크고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나오는 어떤 전파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기록한 신호는 가스 거성 타우 베티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에서 51광년 떨어져 있죠. 이 신호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의 자기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 행성의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외성 하우메아는 해왕성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그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얼음 결정체로 된 도넛 모양의 골이에요. 길쭉한 하우메아에는 2개의 달이 있습니다. 이 외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천체는 다소 기이합니다. 고대 충돌의 결과로 보이는 얇은 고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GSN-069 은하의 한 별이 다음 1조 년 안에 목성만한 크기의 행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도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습니다.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얼마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위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부신 섬광이요? 그것은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물질이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무색이고 가연성인 이 가스는 종종 미생물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금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생물체도 이 행성의 극한 환경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은 매우 건조합니다.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기온은 종종 섭씨 480도 이상 올라갑니다. 금속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온도이죠.